오늘의 리즈 필름 블로그 마켓 일주일간의 일기. 오늘은 마켓 마감일. 보통 마감일은 새벽까지 깨어 있습니다. 마감일 주문자가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저희 야근 친구 토순이. 친구가 와서 선물해줬어요. 덕분에 야근할 때 외롭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주문해주신 덕에 주문서를 쓰고 또 씁니다. 다음날 해도 되겠지만 거래처는 일요일에 쉬거든요. 토요일에 어떻게든 물량을 가져오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가뜩이나 혼자 해서 손이 빠른 편도 아니라. 그리고 월요일에 가면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아 초조해져요. 3시까지는 완성할 수 있겠지 싶었는데 5시 반쯤 완성했습니다. 주문서를 다 작성하고 나면 거래처에 주문할 양을 따로 정리해 놓습니다. 정해진 수량보다 몇 개 더 해놓는 편이에요. 언제나 분량은 예상 외의 변수입니다. 몇 개 더 해놔도 분량이 나면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해요. 세상에 제 맘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일할 땐 뭘 먹는 것보다 마시는 걸 훨씬 좋아하는 편이라 언제나 텀블러를 2개씩 가지고 있어요. 이건 방금 마신 스타벅스 모카커피, 새벽 12시에 주문했었던 KFC. 그리고 비밀인데 민트 캔디 먹고 차가운 물을 머금고 있으면 입안이 엄청 시원해져서 잠이 잘 깹니다. 이건 제 사무실 구석.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놨어요. 요즘에는 앤틱에 빠져서 석고상을 들여놔봤는데 이렇게 새벽만 되면 무섭습니다. 햄버거 내 것도 시켰어? 하고 말을 걸 것도 같고. 바빠도 꽃을 살 시간은 있을 줄 알고 화병을 3개나 들여놨는데 꽃이 시드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일을 하나씩 마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지나갑니다. 7시, 토순이도 왠지 피곤해 보이는군요. 지금은 아침 7시 16분. 이제 일을 끝내고 거래처에 다녀왔습니다. 물량을 빼올 수 있는 대로는 다 빼왔는데 그래도 너무 주문이 많아서 부족하네요. 미치겠다. 이렇게 잔뜩 사네. 어느 정도냐면 손이랑 비교했을 때 옷이 100벌이 넘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명단을 정리하고 영수증을 정리하고 아침 9시쯤 저는 퇴근을 하도록 합니다. 저는 하루를 마치지만 남들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로가 부산스럽네요. 텅 빈 길거리에 사람이 한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떡집에서 난 새벽부터 갓 찐 떡의 냄새가 나고 이때 조금 고민합니다. 하나 먹을까?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하늘은 조금 잿빛이에요. 겨울엔 해가 7시 50분쯤 뜹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1분 정도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 압구정을 지날 때 잠깐 바깥이 보이면서 강을 구경할 수 있어요. 아침엔 해 뜨는 걸 볼 수 있고 점심엔 강물이 반짝거리는 걸 볼 수가 있고 저녁엔 야경 구경하기에 참 좋습니다. 장담하건대 모두가 가지고 있을 가장 사랑하는 구간 아닐까요? 강이 보이는 곳. 너무 짧아서 그 찰나가 참 아쉽습니다. 조금 더 길어도 좋을 텐데. 말했나요? 저는 출퇴근을 약 3시간에 걸쳐 합니다. 애초에 사무실을 얻은 것도 거래처에서 집이 너무 멀어서 동대문이니까 당일 배송도 안 되고 주문하면 3-4일은 기본인데다 주말 합치면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답답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체력에 한계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꾸준히 어디를 가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 아침마다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나 자신의 컨셉에 취해 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드디어 집. 갑작스레 거실에 제 사진이 걸려있네요. 요즘 매일 늦게 들어와서 부모님 얼굴을 잘 못 봐요. 얼른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잠에 듭니다. 1차 포장을 하는 날. 바쁜 날이니 사무실 안에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최근엔 유부초밥에 빠져있어서 매일매일 유부초밥을 먹어요. 배달을 시키기엔 양이 너무 많고 나가서 먹기엔 귀찮고 오래 놔둬서 차가워져도 마시는 게 유부초밥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순간은 긴 출퇴근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3시간, 웬만한 영화 한 편의 러닝타임이죠. 제 아침 저녁을 영화로 만든다면 장르는 어느 쪽일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마켓을 오픈할 때는 꼭 유쾌한 코미디 장르 같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쳐 무거운 옷더미를 들고 올 때는 홍콩 영화 특유의 분위기 같기도 하고, 뒤에 숫자 0을 하나 더 붙인 걸 알게 됐을 때는 저 혼자 세상 최고의 공포를 느낍니다. 골든벨을 울릴 뻔했던 날 잊을 수 없어요. 내일은 월요일인데 여러분의 등굣길이나 출근길은 어떤 장르가 될까요? 재밌는 하루면 좋겠습니다. 거래처에 도착해 미리 주문한 옷들을 받아옵니다. 아직까지 용어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호칭. 저는 언니라고 부르면 뭔가 어색해서 그냥 다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옷이 몇십 벌 합쳐지면 무게가 엄청나집니다. 원래 헬스를 할 때도 아령 2kg를 간신히 들었던 저인데, 트레이너 선생님이 요즘에 저를 보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하고 기뻐해 줄 것도 같습니다. 괜히 조금 칭찬받고 싶군요. 사무실로 가는 길은 가까워서 기분이 좋아요. 어쩌다 이렇게 일이 커진 걸까? 사실 어플 입점만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점점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좋아하는 옷을 함께 입고 싶어서 시작한 건 맞지만 사이프도 포장까지는 생각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초반에 거래처를 갈 때가 떠오릅니다. 얼마나 어색하던지. 가격도 물어보지 못해서 그냥 주위를 1시간 정도 서성였던 것 같아요. 그땐 집이 먼 데다 아는 거래처도 없으니까 익숙해지려고 무조건 동대문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가곤 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옷을 볼 수 있는 어플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가서 보는 거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무조건 가서 보고 구매해와요. 이때만 해도 추리닝 차림이 익숙치 않았는데 요즘은 원피스를 입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한창 12월의 새벽엔 동대문에서 저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많이 커서 친한 거래처들도 생기고 신상 나오면 연락해 주시기도 하고 샘플도 받을 수 있고 제작 끝난 제품이어도 소량만 제작해 주시기도 합니다. 원래 최소 제작해야 되는 수량이 있거든요. 기본이 50개래요. 근데 이제 저는 30개 이렇게도 됩니다. 동대문 안에는 수만 개의 옷들과 수천 개의 가게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매일매일 집에 가기 전에 가게 특징들을 정리해놨었습니다. 1월까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레이스, 블라우스, 원피스 위주로 리즈클로젯을 만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입는 것들, 특별한 날 꺼내 입기 좋을 만한 옷들을 같이 입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는 일상과 몽상 사이였는데 이제 저도 점점 밖에는 시간이 많아지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특별한 날 입는 옷보다는 매일 입을 수 있는 옷이 조금 더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좀 오래 봐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랑 저는 나이를 같이 먹었잖아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어디에 속해 있는 누구로 자리를 참석하기도 하고 정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야 하는 일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살랑거리는 원피스보다는 무난한 옷들에 더 손이 가게 되니까. 초반 거래처들은 전부 블라우스 위주라 셔츠나 가디건, 니트 거래처들은 다시 찾느라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옷장 속에 제가 살짝 카메오처럼 끼어있을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출근하면 무조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일을 해요. 사실 카페인은 엄청 강해서 커피는 그닥 쓸모가 없습니다.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린다던데 저는 딸기라떼 신제품 나올 때 빼고는 두근거리지 않아요. 그냥 맛있어서 마십니다. 거래처에서 가져온 옷들은 이렇게 친하면 봉투에 하트를 붙여주기도 해요. 으쓱하군요. 돌아오면 무조건 하는 건 영수증 정리. 같은 제품이어도 몇 장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막 5장 분량 나서요. 오늘은 20장만 가져가시고 수요일에 5장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걸 제가 기억을 똑바로 못하게 되면 큰일이니까요. 단 한 번도 한 번의 주문이 딱 완료가 된 일이 없습니다. 영수증 정리, 제가 하는 일들 중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숫자가 머리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건 아무래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엉키기 쉬운 일이라 최고의 집중력을 요합니다. 2019년인데 이거 대신해주는 기계는 나오지 않는 걸까요? 기계에 의존하는 삶을 희망합니다.
오늘의 간식은 딸기 초콜릿. 엄청 좋아하지만 한입 거리를 아껴 먹습니다. 매일 웃고 있는 정체모를 토끼가 좋아요. 이건 저의 영수증 파일. 전부 모아놓고 나니까 어느새 파일을 하나 가득 채울 정도의 양이 모였네요. 최근에 자랑하고 싶은 것. 좋은 가위를 새로 샀습니다. 튼튼하고 날카로워요. 포장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럼 이제 검수의 시간입니다. 불량품은 없는지, 지퍼는 잘 내려가는지, 니트 같은 경우 다른 색 실이 함께 들어가진 않았는지 하나하나 살핍니다. 나름 꼼꼼히 살핀다고 하는데 가끔 불량품을 못 볼 때가 있어 그 점이 속상해요. 점점 옷이 산처럼 쌓이고 불량품을 거르고 나면 총 몇 개인지 정리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주문해주신 분들께 하나하나 연락을 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쇼핑몰에 가장 짜증나던 순간은 입고 지연되는데 말 안 해줄 때였거든요. 저는 좀 오래 걸려도 말만 미리 해준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데, 그리고 오래 걸리는 걸 말이라도 해줘야 제가 취소하려고 다른 옷을 구하죠. 이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영수증 정리도 이만큼만 재밌으면 좋을 텐데요. 마켓을 하면서 가장 즐거운 점은 저를 하나의 쇼핑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친구처럼 생각해주신다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일반 쇼핑몰에서 배송일자를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문하면서 귀여운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최대한 모두를 기억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친구처럼 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오후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저녁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가득 뽑은 운송장, 첫 번째 배송 포장의 시작. 포장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스카치 테이프, 펀치, 빨간 리본끈, 무독성 딱풀, 크라프트지, 이번에 새로 제작한 리즈클로제 스티커, 저의 멋진 가위,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름을 쓴 도일리 페이퍼. 포장법은 크라프트지를 펼쳐준 후 옷을 잘 개어줍니다. 적당히 감싸질 만큼 멋진 가위로 잘라준 후 6대4로 나누어 꼭 붙여줍니다. 떨어지지 않게 꾹. 아랫부분은 서류를 접듯 삼각형으로 먼저 접고 3번 정도 돌돌 말아줍니다. 윗부분은 크게 한 번 접어준 다음 스티커를 붙여줘요. 마음에 듭니다. 펀치로 뚫고 그 사이엔 도일리 페이퍼를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리본을 구멍 사이에 묶어주면 완성. 이제 이 옷은 예쁜 핑크색 봉투에 담겨 주인에게로 갈 겁니다. 어떤 날에 입어줄까요? 자주 입어주면 좋겠고 포장을 열어본 다음 기분 좋아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길 바라봅니다. 사실 앞으로 주문이 더 많아지면 이 포장을 계속 할 수 없을 거라는 건 알아요.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느릿느릿 포장을 하고 있다 보면 주문자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저랑 같은 여름 쿨톤이라 색상 고민을 덜해서 좋아한대요. 또 누구는 15일에 졸업식을 했고 누구는 전시회에 갈 때 입었습니다. 누구는 생일 선물을 일주일 앞당겨 받았다는데요. 그럼 오늘이 딱 생일이겠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면 괜히 그 사람이 사는 곳의 날씨를 생각해요. 가본 적 없는 곳의 날씨를 궁금해하는 일 좋습니다. 어렸을 때 꿈 중에 하나는 선물가게 주인이었거든요. 요즘엔 소품샵이지만 저 어릴 때는 동네 구석에 선물가게가 하나씩은 있었어요. 십자수 쿠션이나 오르골 보석함이나 그런 걸 팔던 곳. 이렇게 선물같이 포장하다 보면 선물가게 주인이 된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리본을 묶고 오늘 포장은 끝. 나머지는 물량이 더 들어오면 시작해야죠. 오늘도 정신없이 간 하루.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읽지 못하고 만기일이 다가왔습니다. 퇴근할 때는 거의 막차를 타서 사람이 없어요. 야경이 예쁜 한강길을 보며 퇴근합니다. 옛날엔 그저 빛이 참 예쁘군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 사람들 야근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쁜 강가, 고즈넉한 퇴근길.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근 전에 병원에 들러야 합니다. 안구건조증이 심해져서 자꾸 눈물이 나요. 더 누워있고 싶어도 자꾸 눈물이 나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가야 합니다. 가는 길에 근처에 도서관이 있으니 겸사겸사 책도 반납하고
빌린 책은 펭귄 하이웨이. 요즘 저는 부쩍 모든 인간들이 펭귄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도 모두 까만 롱패딩을 입고 먹이를 찾아 떠납니다. 주말엔 참 좋아요. 버스도 텅 비었고 병원에도 별로 사람이 없고 아기들을 읽을 가벼운 책을 몇 권 읽고 있다 보면 김다희씨 들어오세요 하는 소리에 진료를 받고 나옵니다. 버블티가 먹고 싶으니 근처 카페에 들렀다가요. 너무 좋아하는 흑사탕 버블티. 설탕을 진하게 졸여 단맛이 엄청나요. 하지만 요즘은 잘 못 먹고 있었습니다. 그냥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니까. 오늘은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한강을 한 번에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지하철을 탔을 땐 1분 정도밖에 못했던 한강 구경을 택시를 타면 20분 정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펭귄은 먹이를 구하러 5km 떨어진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집과 사무실은 7km 정도. 이쯤 되면 저는 대장 펭귄으로서 손색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오늘은 과일을 먹습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편의점에서도 과일을 팔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청포도, 적포도, 그리고 방울토마토. 먹으면서 또다시 한번 재고 수량을 정리하고 다음날 추가 주문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따는 또 다시 포장을 해요. 아직은 부족한 것도 서툰 것도 많은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의 옷장이 닮아가길 바라며 리즈 필름은 여기서 끝.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